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터 시드실의 주연우입니다. 오늘은 메타DX 대표님과 그리고 러브펫 동물병원 원장님을 모시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메타DX 대표 김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브펫 동물병원 최인영 수의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바닥에서 앉아서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수의사시기도 하고 강아지, 고양이들,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셔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귀여운 제 동생을 데려왔습니다. 친구의 이름은 우리고요. 만으로 14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대표님 어떤 사업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메타DX는 동물병원의 진료 그리고 진단 보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분들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면서 그 효율성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매출 상승까지 느껴질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펫 시장이 크고 있다, 더 클 거다라고 하는데 엄청난 성과를 거둔 펫 스타트업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또 진짜 펫 시장이 돈이 되는 건지, 창업자로서, 수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사료 그리고 간식 이런 소비재들 시장은 당연히 커진 건 맞는데 간식 이런 것들을 공장에 맡겨가지고 생산을 해서 또 판매하는 구조가 되게 많았었어요. 전체 펫 시장의 한 절반 정도가 동물병원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타겟했던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장에 있는 헤게모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제하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은 좋은 걸 만들더라도 팔리지 못하는 구조가 됐던 거죠. 그런 부분이 나오지 못했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펫 커머스에 좀 돈이 많이 쏠리고 투자금도 많이 있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지갑을 잘 안 여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추측이 들긴 하거든요. 처음에 분위기보다 지금까지 왔을 때는 정말 너무 천지개벽할 정도로 너무 달라진 건 맞습니다. 진료할 때 장비며 진단이며 여러 가지들도 많이 발전됐고 5월 1일자로 이제 또 실손보험처럼 이제 갱신이 4, 5년 뒤에 갱신이 되는 게 아니라 1년마다 되는 걸로 바뀌어요. 보험 드실 거면 5월 전에 드셔야 됩니다. 사료와 간식들도 수준이 높아진 건 맞는데 반려 문화와 여러 가지 관련 법규와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에 따라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 중에 하나인 또 분야이기도 해서 지금 저희의 영업 대상도 어떻게 보면 다 동물병원들인데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곳들이 없었던 거는 뭘로 생각하세요? 동물병원이라는 곳과 상생하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반려동물 시장에서 가장 전문적인 권위자인 수의사들의 마음을 얻지 않았던 게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의사라는 집단과 어느 정도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기반으로 그 다음 넥스트를 준비했어야 됐는데 그걸 건너뛰고 바로 B2C로 가버리니까 사실 수의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는 사용해 본 적도 없고 검증을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제 그쪽에서 스크리닝 해준다 또는 이제 진단해준다면서 결과를 갖고 보호자분이 내원을 하시게 되면은 수의사와 반려동물 보호자 간에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죠. 국내에서는 그런 메타DX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는 처음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 대상으로 암을 검사하는 그런 외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 맡기고 있거든요. 반려인이시니까 40만 원을 흔쾌히 내실 수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지난주도 내고 왔어요. 근데 쉽지 않긴 하죠. 좀 비싸다는 생각까지.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큰 저항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실제로 이걸 사용하시는 수의사의 입장이신데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샘플 이런 것들에서 데이터를 해서 이렇게 결과도 받아보기도 했었고 조기 발견의 목표가 제일 큰 거거든요. 이 암을 발견하려고 그러면 결국에 암이 유관상 보이거나 임상 증상으로 암으로 인해서 임상 증상이 나타나야지 의심을 하는데 이 의심을 한 거를 단순 혈액 검사와 초음파로 잡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쪽에 있거나 보이지 않는 아니면 작거나 이럴 때는 놓치게 되거든요. 그럼 본의 아닌 오진이 되고 또 시기가 놓치게 되면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매번 혈액 검사를 할 때마다 보호자의 동의만 있다 그러면 혈액 검사로만 잡아낼 수 우선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1차 병원들이 항상 진단을 내리고 확실하게 뭘 해야 되면 CT를 찍고 MRI를 찍고 초음파를 해야 되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생겨야 되는데 혈액 검사로만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매출도 할 수 있고 신뢰도 줄 수 있다라면 누가 왜 안 쓰겠습니까? 말씀 주실 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이렇게 암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뭐 붙일 수 있는 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네, 인증병원, 뭐 이렇게 암 진단할 수 있는 병원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것도 병원 뭐 홍보 마케팅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당장 기다리고 있는 일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 메타DX 솔루션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이고 잘 사용한 케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신 이제 분석한 거로는 지금 97%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정확도보다 더 중요한 건 재현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검사를 했을 때와 내일 검사를 했을 때 되게 유사하게 동일한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좀 높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도뿐만 아니라 이제 재현성 측면에서도 지금 90% 후반대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강아지들이 이제 노령이 되면은 지방종이라고 코크스파니엘이나 뭐 시추도 그렇고 패키니즈도 그렇고, 근데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 검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쪽 수의사 분이 저한테 이거 그냥 지방종인지만 알아봐 달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계속 악성 종양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봐도 악성인 것 같다. 그러면은 지방종과 유사한 게 파이브로사르코마라는 지방 육종이 있거든요. 지방 육종인 것 같다라고 통보를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아이가 수술을 하고 나서 조직병리 검사를 보내보니까 제가 맞았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의사분이 좀 도움을 많이 얻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무증상일 때도 혈액으로 검사를 해서 판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무증상이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의미 있는 검사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증상이 없어도 조기 발견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암으로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혈액 검사만으로. 그냥 의뢰만 하면 그게 비싸지 않으니까 의뢰를 해서 조기 진단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온다 그러면 전혀 없었던 거죠. 이런 검사가 없어서 나중에는 이게 언제부터 잘하고 있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유관적으로 보이거나 임상 증상이 보이지 않게 되면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매년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계속 해온다 그러면 언제부터 발현이 됐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메타DX를 통해서 양성으로 나왔다 한 경우에 이제 그 다음에도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캔서벳을 쓰시고 나서 저희는 이게 확진의 목적의 솔루션은 아니에요. 정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근거를 제공해 드리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다음에 보통 하는 것들은 당연히 영상검사가 들어가겠죠. 이 검사를 할 때는 사람과 다르게 아이들이 모두 다 마취를 해야 되거든요.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도 되게 좀 많이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취에 대해서도 저희가 마취 위험도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바이탈 베시는 솔루션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수술을 또는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이 단계에서 추적 검사, 정말 이 아이들이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때 정말 치료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치료가 됐는지 그 추적조사 검사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글로벌을 가야 된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좀 어떤 글로벌 성과들이 있으신지, 어떤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글로벌 가야 되는 건 사실 필연적인 것 같아요.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되게 급부상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들에서 그 반려동물 섹터들의 시장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저희가 선점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되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의과대 한국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북미에 있는 전자제트 회사 한국과도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중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대, 수의대 두 곳인데 둘 다 이제 각각 1위, 2위 하는 수의과대이고요. 그 두 개 학교와도 공동 연구와 공동 사업화를 위한 이제 계약까지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의 앞으로의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멀티플 300배 포함.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희 멀티플 300배로 돌려주신다고. 글로벌 수준에서 새로운 기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의 시장에서도 글로벌 쪽으로 도입이 많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진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저희의 비전입니다. 저희만큼 데이터를 빨리 모으는 곳이 없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이 계속 출시될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번호 공개되나요?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개인 투자도 되나요? 해주자 안 됩니다. 언제부터 그럼 저희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걸까요? 정확한 출시 일자는 아직은 말씀 못 드리지만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정말 집 앞의 동물병원에서 사용 가능하시도록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니까 꼭 집 앞의 동물병원 또는 옆에 동물병원 가셔가지고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출연했지만 마지막에 할 건 해야 되죠. 우리 메타디에스 꼭 글로벌 진출 성공하길 바라고 우리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터 유튜브 채널도 글로벌리 성장한다는 믿음을 갖고 제가 왼손에 구독, 오른손에 좋아요 하면 알림 설정까지 한 다음에 세계로 간다. 월드 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터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월드 감사합니다. 오케이.